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한들이 척파리 팟캐스트 148회구나.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린입니다. 네, 민입니다. 네, 사카린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본 얘기로 넘어가야죠. 네. 오늘 할 얘기는 추억의 외식과 소년소녀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다양한 외식에 관련된 추억들을 자유롭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응팔 보셨나요, 다들? 봤죠? 보면은 이제 거기 응답하라 1988입니다. 네. 88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제 아빠가 운전을 하고 그 경양식집에 가는 장면이 네. 있어요. 경양식이란 표현이 참 추억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돈가스를 먹는데 밥으로 하시겠습니까? 빵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약간 그 밖에서 먹는 밥이 익숙하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받았던 약간의 문화 충격들? 맞습니다. 이런 걸 얘기해 볼까 해서요. 네. 뭐 외식이라고 하면은 뭐 첫 외식 이런 건 기억 안 날 테고. 그러니까 너무 옛날이니까. 뭔가 이렇게 생경한 음식을 바깥에서 처음 먹었을 때의 느낌들. 옛날 어렸을 때 먹었던 얘기들. 일단은 외식하면 역시 갈비집 아니겠습니까? 무슨 가든. 맞아요. 먼먼 가든하고 먼먼 갈비인데, 네. 그 의정부에서 제가 컸잖아요. 의정부에는 의정부 솔밭갈비라는 그 곳이 있어요. 우리 동네는 태릉 솔밥갈비라는 상으로 썼어. 근데 그게 왜 솔밭이라는 게 약간 그 전국적으로 있는 그 이름이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그냥 나중에 생각해본 결과, 그 박정희 시대 때 그 녹화 사업으로 인해서 소나무를 엄청 많이 심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솔밭이라는 게 아니 그게 약간 이런 거 아닌가? 그게 그 뭐지? 그 소나무 잎이 가을마다 떨어지잖아요. 어쨌든 네. 새로 나고 그럼 그게 이렇게 이불처럼 이렇게 쫙 깔려 있는 데를 솔밭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노는 거죠. 풍류의 자리. 솔밭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넓은 깊은 뜻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가는데 어느 산 솔밭 이렇게 써 있었어. 가정통신문에. 자, 그러면은 민 씨 같은 경우는 외식하면은 이제 갈비 예. 하는 건가요? 반찬이 많이 나오고. 그쵸. 네. 딱 가면은 우선 집에서는 못 먹는 반찬들이 나와요. 그 머시포테이토. 그 머시포테이토를 그게 으깬 감자를 자르게 해야 되잖아. 예, 곱게. 곱게 가는 거. 근데 그게 하얘. 뭘 하얗죠. 넣는지 되게 하얘. 하얗죠. 내가 아는 감자는 약간 노랗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뭘 넣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하얗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그 당근이 살짝 들어가 있고 양파랑 옥수수콘. 옥수수콘이랑. 그리고 그게 상추 위에 나와. 좋다. 예, 요게 핵심입니다. 좋다, 좋아. 오늘 점심은 갈비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는 데코레이션, 플레이팅. 그러니까 플레이팅에 플레이팅. 대해서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상추를 먹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막았어. 먹지 마. 이거 먹는 거 아니라고. 지지. 이거 먹는 거 아니라고. 아니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감자를 다 먹으면 거기 약간 국물 같은 게 이렇게 이 위에 쩔어 있잖아요. 있지. 쩔어 있잖아요. 네네네. 맛있겠다라고 하고 먹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걸 막았습니다. 약간 이 상추는 먹는 상추가 지금 아니다. 생각해보면 약간 창피했던 것 같아. 그게 돈가스 옆에 파슬리 먹으려고 그러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 회 밑에 있는 그 무채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랑 맞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딱 그거를 막 먹어요. 보통 애들이 먹는 게 다 이제 그런 거니까 그거 먹고 나면 그거 먹다가 딱 고개를 돌려보면 간장게장이 있습니다. 양념간장게장. 아하. 양념게장이지 주로. 예. 빨간 거. 양념게장이 있는데 그 양념게장과 그 머시포테이토가 약간 저한테는 이 갈비집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돼? 신성한? 그 에피타이저가. 네, 에피타이저. 네. 그러고 나서 그걸 딱 먹을 때쯤이면은 이제 그 아저씨가 수술 들고. 예, 아저씨가 땀을 흘리면서 밖에서 조심하세요. 불 들어옵니다. 막 이렇게. 들어오자. 예. 움직이지 마세요. 네,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디테일 쩔어. 좋은 거야. 그리고 사실 더 이거 먹기 전으로 돌아가면 일단 들어갈 때부터 달라. 그러니까 이 들어갔을 때 신발장에 있는 그 신발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는 되게 좀 신기했어요.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네. 주차장이 그런 데는 뭔가 아스팔트가 아니라 자갈이 깔려 있어. 맞아. 자갈이 쫙 깔려 있고 주차 아저씨가 따로 계신 데도 보통 있고 신발을 그냥 벗고 가면은 신발 정리를 해주시지. 네. 그리고 신발 정리하는 그 집게. 네네네.
나 그 신발 주걱도 되게 신기했어. 어렸을 때 그 아, 신발 구두 주걱. 구두 주걱으로 신발 신어보고. 거기 앉아있는 아저씨들이 약간 얼굴이 기름져. 그렇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알았어. 왜냐면 다른 음식 있잖아요. 뭐 설렁탕이나 이런 거는 한 사람이 한 그릇을 먹는다라는 거잖아요. 1인분. 네네네. 근데 고기는 4시 갔을 때 4인분을 먹는 일이 없어. 좀 더 먹죠, 보통. 항상 더 네. 먹고 그 식사는 뭐로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냉면이냐 물어보죠. 밥이냐. 이미 고기는 식사가 아닌 거지. 고기는 그렇죠, 식사가 그렇죠. 아니야. 네. 탄수화물을 또 먹어줘야 돼. 네. 한국인은 탄수화물을. 그리고 그런 데는 항상 후식을 주지 않았어요? 매실차나 수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조금 가격대가 낮은 밥을 먹으면 그런 게 없는데 그런 데서는 다 구워주시고 후식도 주고 그러니까 따로 주거나 아니면 따로 안 주더라도 카운터 옆에 그 항아리 같은 게 열면은 안에 그 막 수정과 수정과 같은 게 있거나 아이스크림도 있죠. 그 없어요. 퍼먹는 아이스크림 퍼먹는 예. 거 겁나 맛없는 거. 그리고 엄마들이 이제 뭐 이렇게 모임이 있거나 해서 얘기가 길어지면은 항상 그런데 딸린 마당에서 애들 놀 수 있었어. 거기에 이제 막 잉어 같은 거 좀 기르고. 네네네네. 비단잉어. 뭐 요즘이야 막 놀이방 같은 게 막 안에 막 미끄럼틀 같은 거 있고 공풀 같은 거 막 있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친정에 가면 그런 식의 가든 비슷한 식당이 있어요. 근데 노래방 시설도 있더라고요. 방갈로로 새로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회식을 하고 거기서 아예 다 놀 수 있게 놀이기구 있는 놀이방도 있고 거기 토끼 같은 것도 키우고 막 애들이 놀 수 있는 걸 되게 많이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약간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얼마 전에 일산 갔더니 감자탕 카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감자탕도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옆에는 놀이방이 있어요. 공풀 신박하다. 있고 신박하죠. 예, 서울엔 절대 없는 진짜 그런 거죠. 일단 땅이 넓어야 할 수 땅이 넓어야 할 수 있는 거죠.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고기를 이제 굽는데 갈비라는 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양념갈비를 먹잖아요, 보통. 양념갈비라는 게 이게 뼈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 뼈에 붙어 있는 고기를 이제 어떻게 먹느냐. 그러니까 저희 한번 예전에 갈비집 가서 제가 고기를 막 구워서 먹었었는데. 프로페셔널하게 굽더구만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구워주셨었어요. 쉴 새 없이 뒤집으며?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 갈비 뼈에 있는 살이 되게 맛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집 진짜 그거 맨날 쟁탈전해요. 네. 다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죠. 그거를 이제 잘 먹기 좋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해주시던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저희는 뼈에 붙은 고기가 가장 천천히 익는다고 뼈에 고기를 거의 남기지 않았어요. 옛날에 고깃집 중에서는 그 뼈에 고기를 막 억지로 붙여가지고 파는 나쁜 놈들도 있었죠. 네, 그거는 그런 사기. 근데 그래서 지금 9시 뉴스에 가끔 나오고. 그거 합법이라고 나왔어요. 언니 봤죠? 못 봤어. 그게 저 진짜 그게 너무 이렇게 갈비가 있고 갈비 뼈에 고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살을 붙이면 오케이. 근데 갈비 뼈에 살이 아무것도 없는데 붙이면 불법. 막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더라고요. 개소리네요. 네. 네. 개소리인데 그게 몸에 나쁘진 않대요. 그 접착제가 어차피 단백질 뭐 이런 그냥 거라고. 기분이 나쁜 거죠, 그냥. 그렇죠. 네. 그럼 가격이 싸야죠. 그렇죠. 네. 안 가면 되죠. 네. 그리고 그 집에서는 고기를 구워 먹으면 판을 갈 일이 없죠. 여기는 판을 갈아주죠. 네, 계속 판을 갈아주죠. 네, 판도 계속 갈아주고 그 숯불에서 고기가 구우면 이게 되게 향이 다르잖아요. 집에서 하고 다르게. 그래서 그렇죠. 거기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느낌이 나요. 내가 갈비집에 왔구나. 그리고 엉덩이가 엄청 따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판 위에 그냥 앉으면 궁뎅이가 너무 뜨거우니까 방석을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그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무 여기 가본 거야 이미. 그치. 어른이니까. 어른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방석에 앉으라는 거야. 근데 방석에 왜 앉아? 막 이랬는데 방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 저는 거기 가서 뭘 배웠냐면 겉옷을 벗었을 때 뒤집어 놓는 거예요. 고기를 굽고 이러면 기름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옷걸이가 제대로 없을 경우에는 옷을 뒤집어서 접어서 놓는다. 아니면 이제 구석에 옷걸이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쪼로로 가가지고 옷을 걸어놓고. 네, 그거를 배웠어요. 옷을 이렇게 벗은 대로 그냥 엎어터려 놓으면 안 된다.
저는 방석 막 나 2개 깔아가지고 나 방석 2개다 이러면서 막 제가 높게 그래서. 먹고 그렇죠. 네. 허리만 아프고 네.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걸 먹고 이제 외식의 한 파트 이제 넘어가도 되나요? 갈비집에서 횟집으로 넘어가요. 요즘 횟집은 많이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 횟집엔 반찬이 엄청 스키다시라고 하는 네. 엄청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는 지금이나 나 이걸 잘 먹어요. 근데 제 동생은 못 먹거든요. 그래서 맨날 먹는 게 메추리알. 그다음에 콘버터. 네, 콘버터. 네, 어린이용 스키다시죠. 콘버터, 새우튀김. 네네네. 이게 제 남동생의 페이보릿인 거예요. 횟집에. 그 스키다시의 마지막은 꽁치입니다. 꽁치구이. 네, 레몬과 꽁치. 레몬이 나오면 좀 더 좋은 집. 레몬 안 나오면 좀 안 좋은 집. 그치. 그 레몬 한 조각을 쓰냐 안 쓰냐로 좋은 집 안 좋은 집이 아니네요. 네. 되게 쉬워요. 그거 주고 횟집을 가면은 그거 말고도 온갖 게 이렇게 한상 가득 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문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다리가 부러질 것만 같은. 없어졌죠 많이. 요즘 횟집은 간소하더라고요. 아니 횟집이라는 개념이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야? 뭐 참치집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1인분에 뭐 2만 얼마 그런 거. 예를 들면 의정부 기준으로는 해궁이라는 데가 있어요. 해궁이라는 데가 큰 건물인데 거기에 딱 가면은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스키다시를 무조건 포함한 가격으로 다 되어 있는. 그렇죠. 그래서 해가지고 비싸죠, 그래서. 근데 모듬에 뭐 5만 원이라고 치면 4명 정도 앉으면 그 4명이 먹고도 남을 반찬을 이렇게 깔아주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게 고기랑은 다르게 회는 막 가시라던가 뭔가 이렇게 하여튼 뭔가 떨어질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조개를 먹고 나면은 뭐가 남다거나 막. 그래서 이 테이블이 그거였어. 비닐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다 걷어내고. 근데 갈비집은 안 그러거든요. 왜냐면 불을 써야 되잖아. 녹지.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근데 횟집도 회 먹고 나서 매운탕 같은 거 끓여 먹고 이러면 쓰긴 하긴 숯불이랑 다르니까. 네, 숯불보다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비닐을 쓴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나는 그 횟집을 꽤 한 초등학교 3, 4학년 돼서 가본 것 같아요. 이제 장인어른이 회를. 아니, 더 어릴 때도 갈 수 있잖아요, 원래. 그래요? 저는 그쯤에 보통 외식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린이들은 잘 안 먹지 않아요, 회를? 잘 안 먹으니까 안 데리고 가다가 그렇죠. 한 3, 4학년쯤이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데려갔더니 겁나 잘 먹더라. 겁나. 더 일찍부터 데려갈 걸. 횟집은 일단 광어죠. 처음에는. 광어, 우럭, 모듬회. 모듬회. 그리고 엄마가 자연스럽게 서더리는 찌개로 끓여주세요. 서더리는 찌개로 끓여주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따로 탕을 시킬 거냐, 회를 뜨고 남은 애들로 끓일 거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먹고, 근데 나는 그 횟집이 너무 갈 때마다 자주 안 데리고 갔어. 상당히 고기보다 상대적으로 비쌌던 느낌. 그죠. 그람당 가격이 훨씬 비싸죠. 게다가 우린 식구가 많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제 가락시장이라든지 노량진 이런 데서 이렇게 떠다가. 고기를 떠서 먹는 경우에는 그 안에 막 물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람수 같은 거 사기치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싸죠. 네. 그리고 항상 그 일식집만의 그 튀김이 있었어. 어디서 못 물결 많이 들어가는 튀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식집 튀김이랑은 우리 엄마 다르죠. 엄마가 해준 거랑도 결이 달라. 일단 색깔이 노래. 그렇죠. 너무 예쁘게 노래. 그러면 할머니랑 엄마는 추리를 하셔. 이게 뭘 넣어서 이런 색인 것인가? 아니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찍어 먹는 그 소스도 간장도 뭣도 아닌 굉장히 연한 폰즈. 아무리 폰즈. 찍어도 짜지 않아. 지금은 폰즈라고 알지. 근데 어렸을 때는 아무리 찍어도 얘는 왜 맛이 짜지 않을까? 너무 좋아. 네, 밍밍하고 시큼한 이건 무엇일까 이러면서 푹 적셔 먹을 수 있어. 푹 적셔 먹으라고. 네. 그래서 그 새우랑 오징어랑 보통 단호박 그렇죠.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의 추로는 치자와 전분을 넣었을 것이다. 추론입니다. 어디까지나 추론이라는 거. 뭐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동생은 메추리알을 얼마나 열심히 까먹던지 그게 참 까기가 번거로워서 안 먹게 되는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회를 보통 처음 먹을 때는 초장을 많이 찍어서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장이 또 달고 짜고 막 이러니까 그냥 먹었을 때 무조건 입맛이 도니 맞아, 난 고기 맛보다는 초장 맛으로. 한국인은 이제, 초장이죠. 예. 그리고 난 거기서 오징어 회를 처음 먹었는데 그 빨판이 입에 붙는 기분을 처음 느꼈어. 내가 생명을 먹고 있다. 생명을 먹고 있대. 세발낙지 이런 거 먹어본 적 있어요? 네, 그런 거. 나무젓가락에 껴가지고. 그 통째로 안 먹어봤어요. 네, 통째로 먹으면 진짜 막 내가 세발낙지와 싸우고 있구나. 내가 죽냐 세발낙지가 죽냐가 이런 식의 느낌이. 근데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나 봐요. 올드보이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낙지를 네. 먹는 게. 그래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네. 그 프로에 나오는 외국인들이 한 번씩 낙지에 다 도전을 하는 거예요. 되게 두려워하면서. 맞아. 꼭 먹더라.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냥 당연한 건데 외국 사람한테 당연한 건 아니지만은 아니 그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 번쯤은 접할 경험이 있잖아요. 성인 되기 전에 한 그러니까 번쯤 어른들이 세발낙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막 썰어져 있는 낙지 같은 거 꿈틀꿈틀거리는 거 외국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그로테스크하긴 하죠. 그 외국 아니 옛날에 무슨 긴급구조 119 이런데 가끔 나오잖아요. 노인께서 그거를 통째로 드시다가 질식하셨다 맞아. 막 그런 이런. 거 있어. 그런 사고가 종종 나왔죠. 식도에 막 달라붙어가지고 빨판이. 이제 한식, 일식 이제 어디로 갈까요? 아니 난 솔직히 나는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뭐 민 씨가 갈비 얘기하고 너가 이제 회 얘기할 때 굉장히 돈이 많았구나. 아니 우리 집은 외식 어렸을 때 외식하면은 무조건 짜장면이었어요. 중국집 가려고. 네. 중국집 가야지. 다른데 나 갈비집을 간 기억이 없어요. 네. 아니 이거는 근데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밖에서 먹는 음식에 성에 안 차하셨을 수 있어요. 워낙에 집에서 맛있게 해주셔서. 아니 그것도 그렇고 어쨌거나 우리 집은 짜장면은 배달해 먹는 거. 응. 짜장면, 탕수육은 배달. 근데 낮게 나가서는 고기 굽고 회 먹는 거 이거인 거지. 이게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집 근처에도 고깃집이 별로 없었고 어쨌거나 짜장면이 막 기억이 남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근데 중국집은 저 생각나는 게 저희 할머니의 이렇게 약간 고집 같은 건데 중국집은 무조건 가서 먹는 게 맛있다. 아니 불어서 오는 거보다. 아니 근데 저는 중국집에 가서 먹었던 게 이제 그 중학교 졸업식이었는데 그때는 처음으로 비로소 요리라는 걸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식사 말고 식사부 요리부. 네, 근데 이제 저는 정말 거기서 제일 고급스러운 거는 탕수육인 줄 알았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근데 중학교 졸업하면서 뭐 유산슬이니 뭐 깐풍기니 막 그런 여러 가지 진짜 꽃빵에 막 야채 이런 거 막 싸먹고 막 이런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배달로만 먹을 때는 모르죠. 네. 부모님이 말로 그냥 전화로 해버리니까 네. 이런 요리가 있는지 몰랐는데 막상 가보면은 다양한 게 있더라. 그리고 저는 그때도 욕심쟁이였던 게 볶음밥을 좋아했어요. 볶음밥 좋아하면 욕심쟁이야? 욕심쟁이죠. 맞아요. 왜냐면 볶음밥에는 짜장 맛도 느낄 수 있고 그렇죠. 소스, 국물도 짬뽕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죠. 나는 똑같은 가격대에 세 가지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서 볶음밥을 선호했어요. 왜 민씨 저 비웃으세요? 저 이 근처에 저기 있잖아요. 지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백종원 거리 있었잖아요. 네. 네. 거기 그 홍콩 반점의 본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 가면은 짜장밥을 시키면은 계란이 이만큼 나와요. 계란 푼 게. 그리고 겁나 맛있어요. 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아. 네. 옛날 중국집은 계란을 정말 프라이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 네. 프라이로 해서 줘. 그 뭐라 그러지? 가장자리가 딱딱해지게 아주 튀긴 것처럼 주고 가운데는 반숙인.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렇게 계란을 튀겨주는 집이 많이 없어. 진짜 프라이 말고 그런 느낌의 프라이. 그런 건 약간 그 젓가락으로 잘 안 뜯어지니까 별로 파삭파삭한. 선호하지 않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죠. 저는 튀긴 걸 워낙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좀 그리워요 이제. 저도. 그러니까 센 불로 확 해줘야지 그게 딱 그 모양이 딱 나오는데. 그래서 요즘 볶음밥들이 계란을 스크램블 에그로 해줘요. 스크램블 에그. 많은 집들이. 후드르드하게 해주잖아. 네. 근데 아니야. 정석은 계란이 약간 탄 듯이 올라와 있어야 돼. 왜 민씨 왜요? 이제 중국집 얘기해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국집 외식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어렸을 때는 짬뽕을 못 먹게 합니다.
우동 먹지. 매워서. 매우니까.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내가 나한테 짬뽕이 나한테 먹을 자격이 허락됐을 때 약간 내가 느꼈어. 아, 나 이제 어른이구나. 보통 한 5학년 이때쯤부터 먹지 않아요? 뭐 그런 건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짬뽕을 나에게 엄마가 허락했을 때 약간 내가 너무 먹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 전에 너 이거 매워서 못 먹어 하다가 딱 처음으로 먹었을 때 그때 그 기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시켜 먹을 때는 엄마가 한 그릇을 다 안 줘요. 나 많아서 다 못 먹으니까. 맞아. 동생이랑 갈라 먹고 모자란데 그 엄마가 밥 비벼주고. 근데 이제 외식으로 밖에 나가잖아? 그럼 우리 엄마 약간 좀 양심 있는 사람이야. 1인 1메뉴는 꼭 시켜줬어. 우리 엄마 되게 싫어하고 4시 가서 3면 시키기 이런 거 싫어하거든. 근데 그게 어른 세대가 다 그런 것 같아. 그걸 좀 그 장사하는 집에 염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쵸. 그 우동 한 그릇이라는 동화가 있었죠. 우리 엄마 그런 거 싫어해. 그거 몰라 그거? 알아요. 3인분 같은 1인분. 아유 진짜. 근데 또 우리 세대는 다른 게 우리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고 양 많은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늘 3명이 가서 2개 시키는 게 약간 정석이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중국집에 가서 이런 걸 먹잖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좋은 데를 가면 돌아가. 테이블이. 네네네. 그렇지. 원형 테이블, 중국식. 이거를 돌리고 싶지 않아요? 돌리고 싶죠. 돌리고 싶지. 근데 요리를 안 시키고 짜장만 시키고 이렇게 식사만 시켰었는데도 어쩌다가 자리가 그것만 남았을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해주면 괜히 그 원반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한 번쯤은 돌리고 싶은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이제 일본의 예전 예능을 봤는데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회사인데 자기네 회사에서 그 원형 테이블을 개발을 했는데 자동으로 그 테이블이 도는 원형 테이블을 개발한 거예요. 천천히.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안 돌려도 이거 내가 원하는 요리를 집어 먹을 수 있다. 근데 회전초밥처럼. 그렇죠. 근데 문제는 빨리 돌리면 안 되니까 천천히 도는데 한 바퀴 다 도는데 3분이 걸려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먹고 싶은데 놓쳤어. 그럼 3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게 뭐하는 짓거리야. 그래서 망했다고. 네. 일시정지하고 사람을 돌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돌아가거나 그런 게 없고 그냥 무조건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망했다라는. 일본 같다. 일본이다. 일본이네. 그리고 이제 중국집에서 이제 회식이라고 할 뻔했어요. 외식이요. 외식을 하면 회식도 저는 하지. 그 군만두가 좀 신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집에서는 군만두 안 해주잖아요. 맞아. 튀겨주지 거의. 그러니까 만두는 찌거나 끓여 먹는 거지. 그치. 이거를 튀겨서 먹는다는 거 거의 자체를 과자처럼 튀겨져 있는 만두. 그쵸. 나 그 보드라운 물만두도 신기했어. 그 다음에 물만두가 엄청 신기했죠. 그러니까 물만두는 군만두 다음이야. 그러니까 물만두 왜냐면 집에서 알고 있는 형태야. 군만두는 그 모양 같은 게 크고. 근데 물만두 되게 조그만 물만두 오종종하게 나오는 건 집에서는 안 해먹는 음식이니까. 엄마가 손이 많이 가니까 우선은 그 물만두를 그렇게 안 할 뿐더러. 근데 이제 왜 우리가 레토르트 냉동식품의 발달로 그 물만두를 이제 집에서도 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엄마가 사다가 그렇게 먹고 싶으면은 여기서 해주겠다고. 지금이야 그렇게 해서. 비비고 만두가 짱이죠. 근데 그 먹을 때 물만두 왜? 근데 군만두라는 메뉴 자체가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만두를 구워? 고기처럼 굽는다고 생각. 그러니까 저 그 생각을 했어요. 만두를 왜 굽지? 그러니까 만두를 구우면 어떤 느낌이지? 그러니까 굽는다는 건 약간 기름 없이. 그러니까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했던 게 튀김 만두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거는 분식에서 분식에서 많이 먹었으니까. 근데 이제 군만두라고 해서 나도 좀 기대를 했는데 너무 튀김만두 비주얼로 나왔어. 그쵸. 근데 원래 진짜 좀 좋은 중국집에 군만두를 정석으로 하는 집 알죠 언니? 어떤 스타일인지. 뭐 날개 있고. 아니. 일단 바닥에 기름을 두고 물을 조금 넣고 바닥을 지져. 그리고 뚜껑을 덮어서. 엉덩이 지지는 거? 그래서 엉덩이는 게 약간 바삭바삭 구운 상태인데 위에는 물만두처럼 돼 있는 거. 그게 굽는 거지. 이게 딥프라이는 정말 튀기는 거니까. 근데 거의 딥프라이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중국집은.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집에 가면은 항상 혼란스러웠어요. 메뉴가 많아서. 메뉴가 너무 많고
지금은 많이 안 그런데 새로 쓰기야. 아, 새로 쓰기. 가격이 한문이야. 이게 2천 한자. 그러니까 한자. 두 이자로 하고 000. 000은 숫자야. 근데 그게 되게 왜 그런 거 검정 고문 신는 데는 만찐두빵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로 쓰기에 익숙한데 세로 쓰기에 가격도 한자야. 그리고 겁나 많아. 벽에 하나 가득 차 있어 붓글씨로. 뭐 네가 결제할 것도 아니지만. 아니 그리고 이제 지금 골라. 그래. 그리고 저희 광진구에서 나름 좀 큰 그 중국집이 있었는데 왜 있었는데라고 하냐면은 그 가식들이 분쟁으로 막 4층까지 올렸던 그게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런 집들 있어. 네, 엄청 크게 4층까지면 엄청 큰 중국집이잖아요. 바벨탑 같은. 네, 바벨탑. 네. 근데 거기가 진짜 더 혼란스러웠던 게 본인들끼리는 의사소통을 중국어로 하세요. 그쵸. 네. 중국 분이신가요? 네. 화교들. 네. 아니 우리가 잘 가는 중국집들 대부분 그런 중국. 그렇잖아요. 예. 네. 근데 또 지배인 아저씨가 제가 중학교 그 졸업식 때 갔을 때도 그분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서도 거기 있을 때도 그분이 계셨고 대학교 졸업할 때도 그분이 계셨고 제가 한 30살 때까지도 그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망하기 몇 년 전에 그분이 쫓겨나셨어요. 그 이제 알력 싸움에. 야, 너무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쳐내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 자식들이. 하얀 거탑이네. 네, 정치야. 차이니즈 거탑이야. 차이니즈 거탑. 그래가지고 저희 아빠가 이제 그 한강을 막 이렇게 걷다가 그분을 만나신 거예요. 운동하다가. 요즘에 왜 안 보이세요? 이랬더니 좀 약간 저 그만뒀어요. 약간 이랬는데 분위기가 쫓겨난 분위기다고. 그래서 되게 마음 안 좋았는데 그러고서는 망했어요. 망한 게 아니라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렇게 장기 근속하신 분이라면 어디든지 경력으로 인정받아서 더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근데 다크서클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이렇게 술 많이 드시는 그런 전형적인 그 한국 가장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셔서 되게 걱정이에요, 그분. 좀 밝은 얘기로. 그리고 다시 한 바퀴 돌아도 돼요? 갈비 얘기로 다시 가도 돼요? 해. 왜냐면 제가 이동갈비의 고장에서 왔지 않습니까? 맞네. 이동갈비. 이동갈비의 딸이죠. 이동갈비의 딸. 야, 거기랑 우리 집이랑 겁나 먼 거 알지? 이동에서 사카린 시인의 집까지는 사실 여기서. 저는 진짜 여기서. 저는 이렇게 사람이 뭐 이동해서 먹어서. 저도 아닙니다. 무브. 그 이동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회전 초밥처럼. 그게 아니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약간 그랬었어요. 네. 근데. 너도 그랬다고? 근데 이동면이 있는데 네. 그 동네에서 이렇게. 이동 막걸리의 이동입니다. 근데 거기가 그 고기가 소고기야, 거기는 갈비가. 그쵸. 그래서 1인분이 그람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맛있어. 다른 데는 보통 4시 가면 6인분을 시키는데 여긴 4시서 3인분만 시켰던 것 같아요. 일단 비싸. 그리고 생갈비야. 비싼데 맛있어. 그러니까 저희 집은 소고기에 양념을 하지 않은 생갈비로 주세요 해서 구워 먹었거든요, 항상. 소갈비살을 그냥 구우면 맛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떼오고 뭔가 약간의 밑간을 하시겠죠? 근데 그게 우후죽순. 너무 많아진 거예요. 동네에. 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 건 백종원 거리처럼 이동갈비 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엄마들 소문으로 어차피 고기는 다 똑같은 데서 떼어오니까 어디 밑반찬이 맛있다. 판단 기준이 변화를 한다라는 것이죠. 판단 기준이 고기에서 다른 걸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우리 집은 경사가 있을 때만 먹었어. 비싸니까. 정말 비싸니까. 돼지갈비는 그냥 맘먹으면 뭐 할 수 있는데 이 소 이동갈비를 먹으려면 일단 누가 공부를 되게 잘해서 뭘 받아오거나 졸업을 하거나 입학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뭔가 집안에 이렇게 큰 행사가 있어. 누가 뭐 생신을 맞이하셨거나 어르신이 그러지 않으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맛있었던 것 같아. 장인어른 나 한 번도 이동갈비 안 사줬네. 생각해보니까 뭔가 한번 큰 경사 한번 내야겠구만. 아니 근데 이동갈비를 먹기 위해 경사를 만드는. 왜냐면 그게 이동면이고
이동면에 있거든요. 그 동네가. 근데 저희 집에서 차로 2시간 가까이 가야 돼요. 여기서 사카네 씨네 집 가는 것보다 거기 사카네 씨 집에서 이동갈비 먹으러 가는 게 더 길어. 그게 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야 안 가는 거지. 그렇죠. 민 씨, 그러면은 명절 때 아버님 제가 이동갈비. 왜 아버님이야? 장인어른. 장인어른한테 아버님이라고 부르면 큰일 나니? 아니 큰일 나진 않아. 아무튼 이 2시간을 운전을 해서 갑시다 하시면 패기 있게 해봐요. 안 할래요. 패기 있게. 전 의정부잖아요. 네. 부대찌개 얘기를 좀 해야죠. 부대찌개. 부대찌개. 근데 제가 먼저 그 이동갈비 얘기 좀만 보태면 저희 이제 사실 경기 북부잖아요. 네. 이 옛날 의정부역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지고 코레일에서 새로 역을 만들어서 사실 신세계 역이 돼버렸지만 옛날 그 의정부역은 2층이거든요. 대부분 지하철이 쓰면 거기서 계단을 올라가서 플랫폼에서 그 계단 옆에 붙어 있었던 김미자 이동갈비 그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김미자 이동갈비 그 판이 너무 휘황찬란해. 아니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그 계단을 내려가는데 왜 보면 계단 내려갈 때 이렇게 위에 이렇게 큰 판으로 해서 엄청 크게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이동갈비를 되게 멋지게 구우면서 몇 대째 어쩌고 한 김미자 이동갈비가 있는 고장. 미치겠다. 그게 있는 고장. 이런 식으로. 언니 그거 있잖아요. 왜 서울역에 가면은 진에어가 도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의정부역을 처음으로 갔을 때 그거 완전 기를 눌렀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게 뭐냐 그러니까 저 갈비야 이러고 안 사주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게 비쌌어. 비쌌어. 네.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1인분에 200g씩이면은 거기는 400 몇 g이었어요. 1인분이. 그러니까 소갈비 대가 워낙에 크잖아요. 그래서 그게 1인분 그람 수가 많았어. 그러면 이제 의정부 부대찌개 얘기로. 네네. 예.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 의정부에 이제 몇 가지 명물이 있는데, 그 부대찌개와 의정부 제1시장, 그 다음에 네. 의정부 통닭, 전 요 정도가 이제, 그 다음에 평양냉면, 요 정도를 이제, 가장 의정부에서 뭔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1시장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치약껌이니, 아니면 민지, 그리고 콘킹 소세지 이런 것들을 팔아요. 그리고 동네마다 수입센터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미군 부대에서 있는 파는 어떤 무언가들을 막 파는데 부대찌개 거리가 있어요. 네네. 이 부대찌개 지금 이제 의정부찌개 거리라고 되어 있죠. 명물찌개 거리라고. 맞아. 명물찌개 거리. 근데 이 부대찌개가 사실 의정부 스타일이랑 송탄 부대찌개 스타일이랑 서울에서 파는 부대찌개 스타일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제일 유명한 오뎅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식객에 나왔었죠. 네, 식객에도 나오고 이제 가장 오래된 가게예요, 실제로.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약간 맛집 동네마다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까 사카리 씨가 얘기한 것처럼 반찬 얘기가 나옵니다. 반찬이 얼마나 훌륭하냐. 네. 근데 어차피 똑같은 햄 소세지인데 그렇죠. 우러나는 게 뭐 그렇게 다르겠어요. 네. 이제 약간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맛있는 스키를 파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 반찬을 파는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주민마다 자기들이 가는 부대찌개 가게가 따로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식당을 가지 않고 다른 식당을 가는데, 근데 이 부대찌개가 의정부 스타일은 이 부대찌개라는 음식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넓은 불판에 회전율이 엄청 빨리 돌아가요. 그리고 그 판에 1인분, 2인분, 3인분, 4인분을 이미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 아줌마들. 이미 세팅을 딱 해놔. 네, 그래서 두 개요? 하면 2개짜리를 꺼내와서 올리고 노란 주전자 있죠. 노란 주전자로 해서 이렇게 국물을 싹 육수를 딱 넣고 다 넣고 끓이죠. 근데 이 의정부 부대찌개의 기본 베이스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김치 맛인 것 같아요. 국물 맛이. 서울에서 부대찌개를 먹으면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약간 곰삭거나 약간 익은 김치를 넣는 집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간 자체를 고춧가루와 양념장으로만 하는데,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네. 하여튼. 근데 이 부대찌개의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간고기예요. 간고기와 레드빈,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베이크드 빈과 민지. 예, 저는 그게 없으면 부대찌개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햄찌개예요. 햄찌개야. 예. 부대찌개에서 햄과 소세지찌개. 근데 그거 안 넣는데 너무 많아요. 맞아. 근데 스팸만 많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햄 넣은 김치찌개거든요. 이건 맛이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당면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저를 이렇게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당면이 꼭 있어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치즈는요? 치즈는 사실 기호예요. 기호. 예, 오히려 라면이 더 머스트에 가깝죠. 머스테가 머스트헤브 아이템이네요. 그래서 의정부에서는 그 부대찌개를 먹는 게 나름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많으니까. 가격도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카린 씨랑 살면서 느낀 건데 햄이랑 소시지를 너무 많이 먹었던 거 어렸을 때. 의정부의 딸과 아들이. 아니 저는 안 먹어. 포천의 딸과 의정부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포천에서 이동갈비 먹듯이 여기서는 사실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가리지 않고 되게 자주 가서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도 엄청 많고, 그 부대찌개집은 들어가자마자 햄 냄새가 엄청 납니다. 맞아. 그렇죠. 엄청나. 그럴 네. 수밖에 바로 없지. 계속 끓이고 있으니까 계속. 모든 테이블이 다 끓이고 있잖아, 계속. 햄도 이제 다양한 햄이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아 3국을 다 거쳤으니까 우리 유럽으로 떠나볼까요? 그 전에 요즘에는 잔슨빌에서 부대찌개를 집을 운영하잖아요. 예. 오빠랑 갔었어요. 거기 선정능력에. 갔었구나. 네. 왜 저런 짓 하는지 모르겠는데. 맛은 있더라고요. 햄을 팔려고? 네. 소세지 팔려고? 네. 저 아까 중국집 얘기해서 저희 동네 중국집 얘기 좀만 하고 싶은데, 제가 살던 동네 중국집 아저씨가 짜장면집 진짜 오래됐어요. 간판이 되게 오래됐고 테이블이 한 8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그거였는데, 배달이 아줌마가 돌아다니면서 배달해줘. 걸어서 배달할 수 없는 데는 배달을 안 해. 멋있다. 근데 이제 근데 시골엔 가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장사가 잘 돼요. 왜냐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가 나중에 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좀 연로해지시니까 하루에 탕수육을 3개 이상 안 팔아. 우와.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탕수육 안 해요. 막 한정판. 너무 웃긴 거야. 근데 그 아저씨가 되게 한 3개쯤 하고 나서 짜장면 계속 만들 때 한 오후 3, 4시쯤 되면 너무 힘든 표정으로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는데 시키기가 미안해.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 메뉴판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붓글씨로 이제 아직도 그런 집이에요, 거기는. 가보고 지금도 싶어. 있어. 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 다음에 내가 데려가 줄게. 내가 근데 그 아저씨 완전 머리가 새하얘가지고 이제는 거기 딱 부부가 장사하는 집이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물어봐. 뭐 돼요? 너무 웃겨. 되는 걸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기분 좋으면 볶음밥 정도는 해줘. 옛다 24다. 간짜장은 안 해줘. 옛다. 간짜장 또 안 해줘. 볶음밥은 해줘. 이거 들으니까 생각나네. 걸어서 배달하는. 심야식당급이네요. 걸어서 배달하는 거. 너무 웃겨. 생각나는 게 저희 집이 단골로 가는 한의원이 있어요. 한의원이 있는데 옛날 한의원 혹시 아세요? 들어가면 박제가 이렇게 쫙쫙 있는 어떤 스타일. 무서워. 1층에는 의원으로 쓰시고 2층은 가정집을 쓰세요. 네. 할아버지가 대대로 한의원 하는 집인데 이렇게 호박단추 달린 한복 입고 있지. 근데 내가 한의원에 갔는데 웃긴 게 뭐냐면 그 집을 가면 밥을 줘요. 왜? 멀리서 손님 왔는데 밥을 안 줄 수 없다고. 근데 아주머니가 대박이다. 옛날에는 2층으로 올라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1층에 내려와서 진맥을 하고 가시라고. 약간 진짜 동네 그런 데였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가면은 멀리서 왔는데 밥은 먹어야지. 그러면서 뭐 좋아해요? 그러면 전화를 해. 그러면 쟁반에다가 짬뽕이랑 우동 같은 걸 시키시잖아요. 시키면 쟁반에 짬뽕 우동이 있으면은 접시로 뚜껑처럼 덮어갖고 이렇게 머리에 2구대 배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헐. 남대문 갈치조림 이런 것처럼 짜장면이 그렇게 와. 시골은 그렇더라고요. 아니 옛날에 홍대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밥 하는데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제너럴 닥터. 네. 거기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네. 지금도 있어요, 제너럴 닥터? 제너럴 닥터 이사 갔어요. 뭐 네이버 어디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외식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 다음 외식으로 먹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건 돼지곱창입니다. 어렸을 때는 저는 안 먹었어요. 어렸을 때 외식으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갔었어요. 이건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돼지곱창을 엄청 좋아하세요. 저는 중1 때 처음으로 부모님 없이 친구들끼리 처음으로 중1 때 간 외식이
그 돼지곱창? 돼지곱창. 야채 했어요. 곱창. 예, 야채 돼지곱창. 어이씨. 네, 그래서 그때 완전 진짜 문화컬처 그 자체였어요. 나 진짜 대학 가서 처음 너무 먹어봤어. 쇼크 나는. 완전 쇼크였어요. 왜 쇼크였어요? 아, 나는 그 식감, 우선은 오케이, 씹어도 끊이지 않는 내 오케이, 입안에 오케이. 남아있는 그 고소함. 그리고 그 자극적인 양념 맛. 너무 좋아. 저는 그 당면. 가게에 들어갈 때. 미치겠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일단 돼지곱창집은 앞에서 곱창합니다. 아, 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 철판에 유리에 김이 뿌옇게 서려 있어. 거기서부터요? 거기서부터 여긴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랬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되게 돼지곱창이 가게가 되게 좁은 가게였어요. 그래갖고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구석 자리에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이제 저랑 이렇게 셋이 딱 앉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야. 막 그치. 술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예, 그리고 거기 계속 그거 막 지글지글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또 숯불갈비에 또 그것과는 다르잖아요. 네네. 오일리하지. 예, 그래갖고 그리고 막 그 메뉴를 시켰는데 이게 돼지곱창 같은 거 이렇게 약간 산처럼 오잖아요. 이렇게 가득하게 수북하게. 그래갖고 엄마가 먹는 방법을 알려줬었어요. 깻잎에 싸먹는 거? 그러니까 깻잎을 싸서 거기 양념장이 있잖아요. 새콤한 거. 그걸 찍어서 먹고 마늘을 먹고 싶으면 먹어라. 근데 이제 마늘 잘 못 먹으니까 엄마가 양념에다 볶아서 넣어줬었어요. 네. 그 대신에 이제 항상 우리 엄마가 저한테 넌 살찌니까 무조건 돼지곱창 하나에 상추 1개 이상. 어머니, 야채도 많이 먹으면 살쪄.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엄마의 지론이 약간 이런 거였대요. 배불리, 채소로 배불리. 그쵸. 고기 많이 먹지 말고 채소로 배불러. 영양가를 골고루 예. 섭취하라는 거죠. 예. 그럼 소세지를 그렇게 주지 마셨어야지. 그 대신에 소세지 먹을 때도 야채 엄청 많이 먹였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건강하면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밸런스 있게 많이 먹어서 그냥 돼지가 됐죠. 저는 양식 얘기를 할게요. 네. 돈가스를 제일 처음 먹잖아요. 양식 메뉴 중에. 돈가스를 많이 먹었죠. 근데 그 나이프로 뭘 썰어 먹는다는 행위가 너무 즐거웠어요. 그렇죠. 오른손에 나이프. 미국 영화에서 나오는. 아니 근데 그 하고 싶은데 엄마가 그 시킬 때 우리 엄마가 잘라서 주세요 그러면은 뭔가 날 즐거움을 뺏긴 것 같은 기분인 거야. 그리고 엄마가 한꺼번에 썰어준다 그러면 엄마 그런 맛이 없어. 맞아, 꼭 옛날 사람들 한꺼번에 썰더라고요. 엄마 막 썰어주려고. 옛날 사람들은 카레라이스를 시키면 한꺼번에 다 비비잖아요. 그런 거 싫어해. 너 지금도 한꺼번에 다 비비는데? 밥이 불잖아 그렇게 좀. 그 맛이 좋은 건데? 이렇게 조금씩 섞어. 나 돈가스도 한 번에 다 썰어 먹어요. 답답해서. 맛있는데? 네, 뭐 개인의 취향이라 합시다. 네. 옛날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거지. 근데 일식 스타일의 돈가스 집에 가면은 젓가락으로 집어먹을 수 있게 세로로만 그렇죠. 이렇게 썰어줘야 네. 근데 소위 크림 스프를 주는 집에서만 그렇게 피타이저로. 네. 그 나이프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는 포크 나이프를 써서 밖에서 먹는 외식이 없었어. 뭐 그렇죠. 네. 스테이크를 먹을 것도 아니고. 집에 가지 않는 한. 스테이크는 나 고3인가쯤에 처음 먹어봤어 외식으로는. 아웃백 이런 데 가서 네, 애들이랑 그런 데 가서. 네. 그때 한참 빕스 아웃백 이런 거 폭발했었거든요. 엄청 폭발할 때지. 그때 말고는 그 전에는 그래서 그 돈가스의 그 녹진녹진한 소스랑 그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돈가스 외식은 없었어요, 민 씨는? 또 있죠. 또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의정부 얘기인데 네. 의정부에 그 가장 유명한 영화관이 있다고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거기서 중앙극장이 있는 그 건물 지하에 돈가스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예, 거기는 그 지하에 돈가스 집만 겁나 많아요. 근데 이 지하인데. 돈가스가 그 약간 그 엄청 넓은 왕돈가스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 요구르트 하나씩 주는. 아이고 좋지. 김치와 마카로니 샐러드가 있네. 맞아. 김치 마카로니 샐러드, 그다음에 공깃밥 동그랗게 해가지고 산처럼 싸가지고, 그다음에 엄청 양배추 채친 거. 그다음에 얇은데 엄청나게 넓은. 그러니까 제가 당시에 먹어도 배부른. 물론 한 개 반 정도 먹으면 배부른. 맞아, 그런 걸 줬었는데 그 소스가 막 흘러 넘쳐 막. 그 넓은 접시 바깥으로 막 소스들이 그리고 왕돈가스를 튀기면은 살짝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예, 올라오죠 이렇게. 그릇처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소스가 고여 있잖아요. 빗물 고이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타르타르 소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생선가스가 나오는 그래. 메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세넷이 가면 꼭 한 명은 타르타르 소스가 나오는 뭐 새우튀김이라든지 뭐 아니면 생선튀김이라든지 그런 걸 시켜서 논아 먹어야지. 아, 그래 나는 안 그랬어. 그냥 다 같이 돈가스. 나는 생선가스도 좋아했어. 그 흰살 돈가스 싫어했어 나는. 아, 나는 생선가스는 왜 싫어했냐면은 이게 잘 못하는 집은 꼭 그 비린내- 가시를 못 발라. 비린내나고 가시. 근데 어쨌건 그 평균적으로 기본타 이상을 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돈가스였기 돈가스지. 때문에. 그치, 돼지고기 왕돈가스. 튀겨서 맛없기 어렵지. 어려워. 네, 그쵸. 그러니까 망치를 엄청 패가지고 맞습니다.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그리고 그 거잖아요. 마카로니 샐러드에 하나씩 껴져 있었던 땅콩과 건포도. 그렇지. 아, 건포도. 건포도만 골라 먹고 막 그랬었죠. 그냥 골라 빼고. 네. 건포도 싫어하는 사람. 귤 깐 거 들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귤. 그 마요네즈 사라다에. 사라다. 응, 사라다입니다. 사라다. 샐러드가 그리고 아니고. 그런 데서 귤을 줄 때는 항상 가루로 횡으로 잘라서 주잖아. 맛있지. 그래서 꽃 모양으로 되게. 팽으로. 근데 요즘에 그 경양식집 이런 게 이 경성 경양식 뭐 이런 식으로 폰트 궁서체로 해가지고 옛날 느낌 내려고. 네. 그러면- 일제시대 느낌 내려고. 그러니까 모던 식당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가면은 그 느낌이 아니야. 아니죠. 아니야. 네. 우리가 알던 세련됐어. 네. 그래서 밥으로 드릴까요? 빵으로 드릴까요? 이게 아니야. 그리고 그 빵이 대단한 빵이 아니라 항상 모닝빵. 모닝빵이잖아. 모닝빵. 뭐, 그 모닝빵을 이렇게 스프에 적셔가지고 후추를 그렇죠. 뿌려갖고 이렇게 먹고 맞습니다.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 숟가락이 또 되게 커가지고 입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동그래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흘려 먹어야 된다고. 동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가정 시간에 배우잖아요. 서양 식사의 매너. 그래서 음. 포크와 나이프는 바깥쪽부터 바깥쪽부터 붙었습니다. 안 줘야지. 근데 나한테 2개밖에 안 주는데 뭘 봐. 각각 하나씩밖에 안 주는데 바꿔 쓸 게 어딨어. 좌빵 우물. 네. 알아요, 좌빵 우물? 그 마지막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마지막은 그 뷔페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뷔페. 각자 이제 처음으로 네. 뷔페 갔을 때 얘기를 아, 좀 피나네. 하면 될 것 같아요. 결혼식? 네. 그 저부터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시 너 또 다음에다. 다시 또 의정부 얘기로. 의정부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결혼식장. 또 보통 이제 뷔페는 결혼식이니까. 삼천리 결혼식장. 노노 낙원. 낙원. 아, 무슨 이름에 낙원을 그렇게 많이 넣어. 그 낙원 예식장이라고 있었어요. 네. 건물 전체가 예식장이고.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뷔페 냄새가 있어요. 냄새는 또 뭐야. 특유의. 야, 그 특유의 약간 그 쩐내 같은 음식 냄새 같은 게 있어요. 그 튀김이나 뭐 이런 찜으로 인해서 쩐내 같은 게 있는데 그렇게 탕수육을 많이 파먹었어. 근데 나는 거기 탕수육 너무 푹 쪄져 있잖아.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어른들이 되게 안타까워하는 스타일이죠. 거길 가서 탕수육을 먹냐? 약간 이런. 푹 쪄져 있네. 처음으로 먹었을 땐 그랬어. 그치. 그러고 나서 탕수육을 양껏 먹고 나면은 배가 불러서 잘 못 먹어. 그러면은 엄마가 막 억지로 과일을 막 먹여. 파인애플. 억지로 먹인데. 야, 과일 빨리 먹어. 과일 야, 먹어야지. 소화되게 파인애플 좀 먹어봐. 소화되게 파인애플 좀 먹어라. 그럼 소화가 좀 된 것 같아. 그럼 빨리 가서 또 떠먹으라고. 또 먹으래. 나는 엄마가 내가 거기서 김밥 먹는 걸 되게 한심한 눈으로 쳐다봤던 거야. 김밥을 먹어? 나 거기서 김밥은 먹지 않았어. 쌀은 우리 집에도 많았잖아. 내가 그때 김밥, 캘리포니아 롤 이런 거 먹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이렇게 저런 걸 먹어 이런 눈빛이었던 것 같아. 바보들이 먹는 거라고. 이해하세요? 저는 제 인생 최초의 뷔페는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환갑잔치에 맞네. 그게 먼저다. 회기역 앞에 있는 채원 뷔페라고 있어요. 나 거기 결혼식 갔었어. 네, 그 채원 뷔페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홈 비디오로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맞아. 그 오 마이 비디오가 그 있어서 매번 그거를 할머니가 계속 틀어줬어요. 그거를 이제 그 잔치 이후에도 추억의 저를 비디오라고. 예.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보고 그냥 평범한 날에도 할머니가 틀어놨어요. 그거를 이제 추억하고 싶으신 거지. 아, 즐거워서. 네, 즐거워가지고. 왜냐면 잔치 동영상이, 그러니까 잔치를 한번 하고 끝나는 건데 할머니한테 너무 쇼크인 거야. 이게 잔치를 동영상으로 남겨서 그거를 매번 볼 수 있다는 게. 맞아. 옛날 그 뷔페집에 기생 불러서 놀고 그랬어. 네, 근데 이제 할머니 잔치니까 기생을
기생은 아니고요. 얼마나 옛날이야. 노래하시는 어머님 둘이 오시긴 했어요. 근데 그걸 기생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노래하시는 분이 두 분이 오시긴 했어요. 어린. 게이샤. 아니, 내 추억 더럽히지 말라고. 할머니의 그런 성향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너가 지금 추억팔이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 하여튼 그 두 분이 근데 이 오셔서 할머니가 그 노래를 하고. 무서운 할머니예요? 예, 그 호랑이 할머니요. 호랑이 할머니. 호랑이상 할머니. 갑자기 되게 호랑이 할머니 여태까지 되게 무섭기만 하고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진다. 네, 29년생 할머니. 입체적인 캐릭터가 돼가고 있어요. 제가 있는 지점에 대출 있는 할머니. 오. 주택담보 대출 있는 할머니. 저는 엄격한 할머니로 기억했는데. 네, 결벽증 있고 엄격하세요, 아직도. 어쨌든 그 뷔페를 먹는데 그때도 좋아했던 게 누가 뷔페 얘기 끝난 거야? 아니야. 네. 아니, 그 마요네즈 사라다가 너무 여러 종류로 있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뷔페가? 안 먹어서 몰라. 아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어렸을 때 그 뷔페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 제가 어렸을 때면은 89년 90년 요때란 말이에요. 제 기억에는. 네?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제 동생이 등장을 안 해요. 그 비디오 안에? 비디오 안에. 그러니까 제 동생이 막 탄생했거나 못 걸어 다닐 아니면은 때. 못 걸어 다닐 때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막 그렇게 케이크라든지 이런 게 종류별로 제가 많이 접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뷔페에 코너가 있어. 이만한 지금 우리 녹음하고 있는 이 정도 테이블에 과자랑 정말 과자랑 쿠키랑 무슨 아니 근데 떡은 많이 봤잖아. 이제 떡은 많이 있는데 시장에도 많이 받고 왔는데 막 조각 케이크 막 웬갖게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어린 마음에 정말 너무 황홀해가지고 진짜 밥은 진짜 제껴놓고 그거를 막 엄청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다음에 식혜 수정과 이런 거는 많이 알잖아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후르츠 펀치 같은 게 막 이렇게 맞아. 있는데 그것도 그치. 한 3-4번을 먹었던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제가 어리니까 웬갓 이모부 막 이런 분들이 저 손을 잡고 막 그거를 계속 내가 뭐 먹고 싶다고 막 그걸 막 떠다 대령해줬던 그런 기억이 많아요. 엄청 행복했던. 누나가 얘기하니까 내가 그 생각난다. 응. 뷔페를 딱 갔는데 너무 좋았던 게 탄산음료가 무한인 거야. 그지 무한으로 그게 계속. 딱 엄마도 막지 않았어. 엄마가 잔칫날에 바빠. 나한테 터치를 관심이 못해. 없어. 저는 갔는데 마음껏 야채 없이 고기를 그렇지.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언니가 그 빵 이런 것 중에 모닝빵이 쌓여 있었는데 맞아 쌓여 있어. 옛날 크로아상 모닝빵 쌓여 있어. 옛날에 그 버터를 큐브 모양으로 요즘처럼 작게 포장이 안 돼 있었는지 작게 큐브로 잘라놓으면 붙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물에 담가놨어요, 찬물에 버터를. 그럼 집게로 하나를 뽑으면 버터가 한 조각만 딱 떨어지게. 와. 그런데 외국 생활을 많이 한 오빠가 내가 그 버터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모닝빵을 배를 딱 뒤를 잡아 가르더니 거기다 버터 하나 잼을 발라서 꾹 눌러주는 거야. 그러면 스윗하다 오빠. 그래서 오늘날의 앙버터처럼 버터가 살아있는 앙버터. 버터 프레첼처럼. 그거를 그때 처음 먹게 그 약간 서걱거리는 버터를 그때 처음 먹은 거야. 그 뷔페에서. 차가우니까 걔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마요네즈 사라다에 우리 엄마가 안 넣어주는 메추리알이 가득한 마요네즈 사라다가 있었어요. 그거 맛있지. 맛있지. 그거 맛있죠. 메추리알만 골라 먹죠. 왜냐면 햄도 골라 먹고. 우리 집에서는 그 마요네즈 사라다는 겨울에 선물로 받은 과일 박스가 쌓였을 때 처리를 하는 용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과와 단감, 건포도, 땅콩 이 정도야 우리 집은. 근데 거기는 우리 엄마가 잘 안 넣어주는 민씨가 말하는 햄도 들어있고 옥수수 콘도 들어있고 너무 그런 솔직히 마요네즈 맛이지.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가끔 가다 그 터지는 귤. 맛있죠. 맞아. 저는 그 뷔페에 대한 추억하면은 제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정확한 병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먹으면 토하는 애였어요. 먹으면 진짜? 토해. 좀 이따 토해. 위가 안 좋았나?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를 병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비관적으로 사는 애가 아니고 스스로 뷔페를 가서 겁나 먹어. 가서 겁나 토해. 또 와서 또 겁나 먹어. 먹는 즐거움이 좋지 않아요? 로마 사람이네. 먹는 행위 그 자체의 즐거움을 좋아하는 애였던 거야. 그래서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막 이런 반복을 하던 애가 있었어요. 로마 귀족이야. 근데 그러면 살도 안 쪄. 그렇겠죠. 그 대신에 그 위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가. 많이 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은 건강히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랬던 그쵸. 기억이 나요. 저는 좀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누나가 그 회갑 얘기해서 저도 생각나는 환갑. 저희 외할아버지 환갑 얘기가 딱 생각나는데, 환갑잔치, 이제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는 막 사회자도 있고 막 뭐. 아, 맞아. 내가 그래. 그래서 아까 그 노래하는 언니들 그러니까. 2명에다가 사회자도 있어서 나와가지고 춤추라 그러고, 나도 춤췄어, 어린 나이에. 막 그러잖아. 그래서- 아유, 작은 며느리 한 번 나와야지. 그러지, 이런 그러지. 거. 맞아. 노래하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혹시 할머니가 노래 부르죠? 할머니 부르지. 우리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너무 못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못 부르는 게 아니라, 목청이 엄청 좋아요. 기본적으로 저랑 되게 박자랑 비슷한. 그런 게 안 맞잖아. 근데 박자가 너무 안 맞는 거야.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 우리 아버지 늙었구나. 범죄도시 영화 보면은 중국에는 요즘도 그런 하는 것 같던데. 죽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어머니. 뭐 안 봐서 몰라요. 뭐지, 안 지금은 피로연이라는 게 별거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신랑 신부 노래 부르고 뽀뽀하고 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잔치로서. 요즘에는 뷔페집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돌잔치 같은 거 하면. 돌잔치 같은 거. 하도 많이 하니까. 근데 돌잔치 같은 거 너무 똑같은 데서 배워가지고 천편이. 맞아. 가장 멀리에서 오신 분, 가장 어린 손님. 뭐 이빨이 몇 내 개일까요? 이빨이 몇 개일까요? 아, 가지가지 하더라 진짜. 그래서 이제 다시 뷔페 얘기로 돌아가면, 저는 거기서 냉채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 건 이제 집에서 잘 안 먹는 음식이니까. 해파리 냉채, 그리고 육회도. 육회 많이 먹고. 그리고 모밀국수도 거기서 처음으로 먹었어요. 저는 그거 있잖아요. 양상추라든지 이렇게 채소가 있잖아요. 그거 놓고서 항상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을 뿌렸어요. 유치한 맛이잖아. 케찹에 마요네즈. 그래도 그게 실패가 없어. 가장 유치한데. 허니 머스타드 앤 사우전드 아일랜드. 항상 나는 그것만 먹다가 이제 조금 커서나 샐러드에 다른 소스를 뿌렸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소스에서 내가 변경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많은 선택권이 있음에도.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막 뭐 스테이크도 구워주는 데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줄서기 짜증나. 근데 저는 진짜 약간 쇼크였던 게, 이제 제가 처음 겪었던 그 체험 뷔페도 그렇고, 이제 그 결혼식 뷔페도 그렇고, 이제 뷔페한테 등급을 매긴다고 하면 좀 미안하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너무 고급 뷔페는 아니잖아요. 네. 뭐.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무슨 콘티넨탈이라든지 무슨 1등이라든지 막 이런데 막 이런 엄청 고급 호텔의 뷔페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제 처음 경험했을 때가, 이제 집안에 엄청 잘 사는 분의 결혼은 아니고 경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그분이 좀 속이 좁으셔가지고 그 소규모의 친척들만 불러서 밥을 먹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갔는데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우선은 고기들이 식지 않게 막 밑에서 불을 떼잖아요. 이렇게 좀 적은. 근데 그거는 조명으로 걔를 데우는 거예요. 예. 그래 너무 쇼크였고, 그릇이 웜업도 했어. 그리고 막 내 플레이트. 접시도 뜨거워. 접시가 따뜻해.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요리를 가져가는 접시는 뜨겁고, 내가 과일을 갖고 가는 접시는 차가워. 막 이런. 디테일. 그 다음에 크고 작아. 막 이러고. 하여튼 되게 쇼크였어요. 의자랑 테이블이 엄청 좋아요. 더 오래 먹을 수 있는 느낌이에요. 나 되게 모든 게 다 쇼크였고, 그 다음에 김밥이 없어. 롤이 있어. 김밥이 없고 캘리포니아 롤 같은 롤이 있어. 김밥이나 롤이나 거기서 거기지. 아니 근데 김밥이 이렇게 말려 있는 그 밖에 김이 있느냐 안에 김이 있느냐가 다른. 인건비가 2번 들었냐 한 번 들었냐인데 오빠 그게 얼마나 큰 차인데. 저는 그게 생각나요. 누구 돌잔치를 그런 호텔에서 했는데 아나운서가 사회를 받았어요. 뭐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고. SBS 아나운서였는데 프리 선언을 한 아나운서였어요. 그분이 사회를 보고 돌잔치를 먹는데, 보통 크림 소스라 하면 그냥 뭐 이런 거 스파게티 정도인데 해산물만 볶아놓은 거야. 크림 소스에. 그런 거 간혹 보이죠. 탄수화물이 없어. 근데 너무 맛있는 크림 소스인 거예요. 싸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
아, 뷔페 가면 꼭 한 번씩 우리 드는 충동이 있잖아요. 싸가고 싶다. 혹시 타파통 없니? 이러면서. 먹는데 타파통 너무 오랜만이다, 타파통. 먹는데 락앤락 아니고 타파통 너무. 타파웨어. 너무 충격. 나는 뷔페는 항상 맛이 어중간하고 맛있는 데가 아니다라는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뷔페가 맛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좋네요. 그리고 저는 뷔페를 내 돈 주고 가지 않았었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그렇죠. 행사로 갔는데 빕스. 맞아. 이제 뷔페식 패밀리 레스토랑이 생겨가지고. 그거 생긴 다음에 여자애들이 점심으로 가잖아요. 가면 저녁 먹기 직전까지 놀다 나와. 맞아. 3-4시간을 앉아나. 왜 도장 얘기 안 해요? 도장하고 스티커 얘기해야죠. 뭐 그거는 저는 그거 너무 신기했는데 먹다가 나가고 싶었는데 나가려고 그러니까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 먹다 보면 떨어져 있지 않냐? 그래서 나는 엄청 조심하게 이거 내 밥줄. 엄마가 나한테 그랬어. 너 이거 없으면 못 들어와. 근데 더 웃긴 거 얘기해. 무슨 사형서 온 거야, 사형서. 아니 일단 나는 더 먹고 싶고. 나 궁서체야. 근데 그리고 우리 엄마는 그 까먹고 와 집에. 어머 이거 아직도 붙어 있었어. 신기하게 막 이러면서. 나도 집에까지 묻혀있어. 지하철에서 내내. 근데 옛날에는 도장이었는데 스티커로 바뀐 것 같아. 스티커로 요즘에는 그냥 종이 식권으로 나눠주잖아. 네, 근데 옛날에는 꼭 이렇게 손이나 소매에다가 표시를 해주잖아. 손등에 도장 찍기도 하고. 아유, 그렇죠. 진짜. 추억이네요. 예. 요즘에 추억이다. 야 손등에 누가 타인이 내 손등을 더럽히는 일이 없잖아요. 21세기에는. 예. 누가 내 손등을 더럽혀? 그리고 빕스 이런 거 떴다가 나중에 해산물 전문이라고 맞아. 보노보노 토다이 뭐 한식 뷔페 이런 거 나오고. 그건 별곡 이런 거. 네. 아니 이제 띵띵별곡. 우리가 무슨 결혼식 때만 갔지 이렇게 내 돈 주고 뷔페 간 지 몇 년 안 됐어. 맞아. 맞습니다. 민 씨 왜 두리번거려요? 아니 리버사이드 가고 싶어가지고. 네. 여튼 먹어본 뷔페 중 최고입니다. 리버사이드와 옥산이 최고입니다. 먹을 거 얘기하면은 이렇게 할 말이 많다는 거. 여튼 오늘 이번에는 외식 얘기를 해봤고요. 이거 들으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외식에 대한 추억 있으면은 팟빵 리뷰 달아주시고 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다른 얘기가 될 예정인데 다음 주에 다른 얘기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 안녕.